좀 텀이 많이 늘긴 했지. 진짜 오랜만에 온 스기타. 원래 뭐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교회도 신앙심이 좀 떨어지면은 그 교회 나가는 텀이 점점 길어지잖아. 그러면서 뭐 이제 마음속으로 딸딸이를 치는 거지. 뭐 그래,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거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이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날 경험으로 신앙심이 조금 더 떨어졌다. 사실 언젠가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그 와사비 갈고 있는 영상, 그러니까 그 장면들은 꼭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 뭐 놓칠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 찍게 되는 이유가 그 원래 예전부터 내가 하던 컨셉질이잖아. 처츠마미는 와사비 하면서 그 처츠마미 평가를 하려고, 와사비 맛을 좀 평하려고 찍어 놓는 건데, 일본 스시야에서는 그게 쉽지 않지. 왜냐면은 처음에 다른 걸 먼저 주거든. 와사비는 특히나 스기타 같은 경우에는 딱 같이 먹을 거 나올 때만 주고, 심지어 그 코스 끝나면 와사비를 회수해 가버리니까 특히나 그 짓을 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스기타상이 나와서 손님들이랑 막 인사 나누고, 너무 반가운 얼굴이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뭘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전복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페류 하나랑 흰살 생선 사시미 하나랑 먼저 이렇게 같이 내줄 때가 많으니까, 오늘 흰살은 뭘 주시려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서 기대감도 좀 키워가면서 있는 와중에 이제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건네주지. 뒷주방에서 나온 에다마메. 내가 그 미취학 아동일 때, 그러니까 유딩 때는 콩밥 이런 걸 진짜 싫어했거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어릴 때 이런 걸 왜 안 먹었지 싶게, 콩 종류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왜 이렇게 맛있지? 물론 뭐 스시야에서 나오는 츠마미들 중에서 선호도는 당연히 좀 떨어지는 편이지. 저거 뭐 굳이 스시야에서까지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싶은데, 그냥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거고. 이제 요 아주 큼지막한, 그렇다고 뭐 괴물처럼 큰 건 아니었지만 그 전복을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데, 스기타상이 요런 걸 참 잘하셔. 그러니까 개체 아까 두 마리였잖아. 그럼 그거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손님별로 너무 크게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잘 재배열을 해서 분배를 잘 하시는데, 이거 뭐 간 돼 있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대로 드셔라 하시는데, 사실 딱 봐봐, 애초에 찍을 거 뭐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제 스기타에서는 저 페류 하나 그리고 흰살 생선 사시미 하나 이렇게 같이 내는 경우가 많았잖아. 근데 이날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더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눠주실 때 한 종류를 이렇게 쭉 깔아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쭉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셨는데, 그때 내가 못 기다리고 하나를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때 스기타상이 하야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 원래는 두 종류 다 준 다음에 이제 음식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로는 내가 좀 기다렸다 먹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놈들이 많았나 보지.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하나씩 쭉 깔아주고 설명하고 다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나눠주고. 아무튼 이날 준비된 흰살 생선, 그러니까 시로미는 국민 생선, 광어. 근데 이 국민 생선이 얘네한테도 국민, 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 스시야에서도 광어 나올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드립을 못 쳤던 그 처츠마미였어야 할 이 와사비 맛을 이제야 처음으로 보는데, 광어랑 같이 딱 먹으니까 일단 단맛이랑 향은 좋아. 근데 매운맛이 조금 약하더라고. 그래서 좀 더 많이 곁들였어야 됐고, 그리고 광어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조금 그 단맛이 약한데, 원래 스기타상 흰살 생선 사시미도 진짜 맛있거든. 근데 이날은 여기서부터 약간 이미 조금 삐걱했어. 근데 또 이거 보면서는 그래도 또 설렜지. 왜냐면 내 인생 카츠오는 사실 이 스기타에서 만났거든. 지금 저 때깔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내가 기억하는 그 인생 카츠오 그대로거든. 스기타상의 이 카츠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감부터 남달라. 사실 가츠오뿐만이 아니지. 내가 예전에 왜 스기타상의 음식의 맛을 이제 얘기할 때, 다른 음식들은 뭐 맛의 우위를 이렇게 2차원 평면에다가 이렇게 좌표를 딱딱 찍어서 비교할 수 있으면은, 이제 스기타상의 음식은 3차원 공간의 어떤 점을 찍어야 된다. 그 Z축이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스기타상이 그 소금이나 간장을 되게 이용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맛을 너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못 내는 맛을 내는 거니까 너무 대단한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질감의 극적인 변화. 식감이 진짜 달라. 그 중에서도 진짜 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카츠오였거든. 진짜 거의 뭐 입술이나 혀 깨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굴은 내가 원래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날도 뭐 유독 특별하지도 않았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계속 카츠오 얘기를 좀 할게.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설렜던 거지. 보는 것만으로 이미 이제 그 머가리에서 반응이 딱 와. 근데 이날 딱 먹었는데 질감이 그 내가 알던 그 질감이 아니야. 약간 좀 평범한 카츠오 사시미의 질감이고, 그리고 맛도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은 진짜 진한 그 간장 맛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좀 원래 스기타상의 음식이 짜게 느껴져. 그럼에도 그 특징이 잘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저 카츠오의 그 산미, 그 쨍하잖아. 그 맛도 좀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지방 이렇게 마블링 좀 보였지. 저 정도면은 기름 단맛도 살아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날은 맛이 조금 너무 밍밍하네. 그러니까 간장맛 말고 원래 생선이 가지고 있는 맛이 조금 너무 평평한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은 진짜 맛있게 생겼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조금 이제 그냥 평범해서 조금 실망했다 이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스기타상이 저 니기리, 그러니까 스시에 사용할 재료들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기대를 받았던 것들만 좀 찍어온 거지. 아까 그 새끼 갑오징어, 싱이까랑 이와시, 정어리. 이 스기타에 앉아 있으면은 저 스기타상의 저 움직임 이런 거를 보는 게 약간 공연처럼 이루어지고, 스기타상이 소통도 되게 잘하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음식이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고 있으면은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츠마미를 하나씩 갖다 주거든. 그러니까 약간 디너쇼 보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달걀찜. 근데 내용물이 평소랑 조금 다르네. 이거 전복이야. 그러니까 평소랑 다르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스기타에서 여기 넣는 재료가 되게 다양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인생 차왕무시로 맛봤던 거는 킨메다이 들어갔던 거. 근데 그것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항상 다 맛있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안 좋아하던 거, 근데 유독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많이 나오긴 했어. 코노하다 들어간 거, 해삼 내장 들어간 거, 그게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그래도 역시 그 안에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선호, 그 호불호가 좀 확 갈리는 것 같아. 나는 뭐 옛날에 그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던 킨메다이 차왕무시나 아니면 좀 맛있게 먹었던 아나고 차왕무시,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안 좋아하는 재료 들어간 뭐 코노하다 차왕무시 요런 거에 비하면은 저 전복 들어간 게 훨씬 맛있었다. 요거는 이제 금태구이가 나온 건데, 원래 금태가 참 이름이 한국말도 그렇고 일본말도 그렇고 더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약간 그 표준명이 아닌 생선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금태도 표준명은 눈볼대고, 그리고 일본어로도 우리는 흔히 노도구로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노도구로는 그 목구멍 노도, 그 쿠로이, 까마타, 그러니까 목구멍이 까만 생선이라 해서 노도구로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이름은 아카무츠, 그러니까 눈볼대가 이제 아카무츠인 거고 금태가 노도구로다,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또 했냐, 이거 이제는 알만한 사람을 다 아는 얘기거든.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노도구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 실제로. 근데 이날 특이하게 이걸 아카무츠라고 굳이 얘기하면서 주길래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어. 그 여기서 뇌절 한번 더 하자면은, 무츠는 원래 게르치야. 근데 이제 그 껍다구가 좀 빨간 게 이제 아카무츠, 그러니까 요 눈볼대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 뭐 구분하려고 게르치는 굳이 또 몸통 까맣다 그래서 쿠로무츠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애초에 요거 게르치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농어목 게르치과의 물고기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요거 일본말로 검색해보면 똑같이 농어목, 그러니까 스즈키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농어목 무츠과 이렇게 나와. 유독 개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날 유독 저 금태구이가 맛은 있었어. 되게 기름지고, 그리고 방금 저 아까미 손질하는 거 보면 좀 특이하지. 되게 넓게 썰어내는 게, 그게 약간 스기타상의 시그니처 무브 이런 건데, 시그니처 무브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재료를 맛보는데 저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맛을 한 번씩 보셔. 저거가 뭐 약간 예의 이런 건가?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그 디테일이 있다. 그리고 나온 거는 북방조개. 그 이날 또 츠마미 코스가 좀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왜냐면 나는 또 언제나처럼 그 모든 코스 다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기리는 아니어도 일단 츠마미 코스만큼은 전부 다 먹겠다. 그래서 북방조개는 뭐 같이 나온 저 시치미에서 약간 그 산초 향이 강하게 났기 때문에 좀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문어조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래도 내가 엄청 좋아하는 타입의 문어조림은 아니잖아. 근데도 이날 또 유독 좀 질기더라고. 사실 요 스기타 영상이 원래 같으면 내가 먹고 와서 되게 신나가지고 더 빨리 올렸을 영상인데 좀 또 밀어놨어. 그 내가 하시라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약간 그 부정적이면은, 리뷰가 좀 부정적이게 나올 것 같은 맛을 봤으면은 좀 묵혀뒀다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좀 더 무뎌지고 맛도 기억이 조금 흐려질 때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좀 묵혀놨지. 심지어 이게 하시라 갔다가 그 바로 다음날 가는 스기타야.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스기타의 광신도잖아. 방문 횟수도 꽤 많고, 내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일일이 세보진 않아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20-30번 넘게 갔겠지.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이번이 제일 좀 그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영상 도입부에 내가 신앙심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날 안키모도 좋은 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저 나라집게랑 이렇게 조사 놓은 거밖에 없다 해서 저렇게 주시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 스기타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그 스지코. 근데 보통은 스지코 하면은 그 미성숙 연어알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마스코, 그러니까 송어알. 송어알이 이게 알알이 훨씬 작더라고. 이거 김 소리가 너무 좋길래 잠깐 끊어갔고, 아무튼 그 연어알보다 훨씬 알알이 작았던 그 송어알은 저게 비주얼만 그런 게 아니고 맛이 연어알보다는 명란젓에 더 가깝더라고. 그리고 이제 니길이 나오기 전 마지막 그 츠마미라고 할 수 있지. 이거 안하고 구이인데, 내가 원래 같으면 생선구이 먹을 때 좀 반건 생선 맛이 난다, 반건조 생선 맛이 난다 하는 거는 맛이 진해서 좋다라는 얘기인데, 안하고가 좀 그런 느낌이 나니까 오히려 그 안하고의 장점이 좀 많이 죽는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니기리가 나오는데 언제나처럼 이제 첫 점은 전어지. 근데 니기리 주시는 거 잘 봐봐. 방금 전어 이렇게 놓고 거기에 와사비 바르고 뭘 하나 덧댔잖아.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저 썰어놓은 거 쌓여있는 전어들 보이지? 저 위쪽엔 약간 덩치가 크고 아래는 작잖아. 그 전어 뭐 원래 코아다라고 부르는 게 있고 되게 작은 건 신꼬라고 부르는 게 있다, 뭐 요 정도는 다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9월 초야. 9월 초면은 올해 날씨 기준으로는 한참 진짜 더울 여름이잖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싱이까 그 새끼 갑오징어도 있고 하니까 이 시즌이 원래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좀 꽤나 있을 시즌이라서 기대를 했지. 저 신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 근데 신꼬가 양이 부족했는지 저기 신꼬가 따로 안 나오고 저렇게 코아다 밑에 반장만 딱 덧대져서 나온 거야. 그래도 아직 믿음이 있었지. 왜냐면 스기타상의 전어는 명불허전이니까. 근데 조금 많이 맛이 떨어지더라고. 약간 비릿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요 싱이까. 사실 오징어류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그 이미 조금 부드러움은 잃었을 시기야. 이건 원래 초여름이 좋거든. 근데 9월이면 아무리 아직 덥다고 해도 얘가 살짝 커가지고 조금 그 식감이 나오진 않거든. 근데 또 오징어류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샤리가 진짜 중요해. 샤리 뭐 맛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너무, 그 오징어가 샤리 맛을 되게 투명하게 느끼게 해주거든. 그리고 질감도 중요하고. 근데 이날 내가 느낀 게 스기타상의 샤리가 질어진 거는 꽤 됐잖아. 근데 이날은 좀 끈적거리더라고. 근데 이 끈적거린다는 게 뭐 너무 꽉 쪄서 끈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리를 너무 막 해가지고 그 점성이 나와서 끈적거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살짝 단맛이 더 강해졌어. 옛날에 그 초향이랑 짠맛보다는 단맛이 살짝 강해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오징어 딱 먹을 때 약간 잘 안 맞는다, 이 느낌이 딱 들었지. 그리고 샤리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코스 전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아지를 쥐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갱이, 요거 전에 나왔던 흰살 생선은 메이치다이. 그건 내가 지난번 시마지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그 염소 눈처럼 이렇게 눈이 좀 횡으로 찢어져 있는 도미 종류거든. 그 뭐 한국말로 까치도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못 봤는데 올 여름에 좀 그래도 그 메이치다이를 많이 맛본 것 같네. 그리고 요거는 전갱이. 내가 원래 스기타상의 전갱이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 비주얼도 똑같아. 딱 이렇게 생긴 거를 내가 그래가지고 이 채널 대문에도 딱 박아놓고 막 뭐 카톡 프사도 하고 여기저기 프사로 많이 썼었어. 그 얼마나 좋아하면 내가 프사로 쓰겠냐. 그랬는데 이날 전갱이가 기름도 많이 좀 적고 살짝 쌉쌀한 맛도 나고, 스기타상이 여태까지 나한테 줬던 전갱이들, 그러니까 벌써 뭐 몇십 마리 됐겠지. 그 중에 저게 제일 별로였지 않나.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것도 준비할 때 내가 엄청 설렜겠지. 그 카다랑어 카츠오인데 아까 츠마미로 먹었을 때 이미 약간 살짝 기대치를 내려놨잖아. 그리고 나서 이걸 딱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요거는 훈연을 너무 빡세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세지 맛 있잖아. 내 옛날에 원래 삼치 훈연한 거에서 소세지 맛이 너무 강하게 나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거, 약간 그 맛이 강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것도 조금, 카츠오도 이날 만족도가 떨어졌고, 오히려 뭐 원래 맛있어야 될 애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져서 더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스기타상의 카스고가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거든. 사실 남바랑 이 남바상이랑 스기타상 카스고가 약간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날은 오히려 코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카스고가 맛이 좀 괜찮지 않았나. 또 이날 스기타상이 막 손님들한테 카스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다른 손님이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뭐 도미 종류들, 뭐 어떤 거에 치어가 뭐는 뭐로도 부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사실 내가 뭐 메모를 하거나 뭐 그런 걸 다 녹음해놓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네. 그리고 사실 그걸 내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유명한 셰프들끼리도 그게 말이 다 다르더라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 앞감이 아까 그 특이하게 되게 넓게 떴던 거 방금 봤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폭에서 주는 건데, 찌개는 당연히 돼 있는 거 간장에다가 절여놓은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맛이 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스기타가 원래 참치가 그렇게 썩 좋은 업장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참치에 조금 힘을 주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사실 이날 참치가 뭐 절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맛있는 참치는 아니었거든. 근데 약간 그 반사이익을 본 그것도 있어. 왜냐면 이 바로 전날 내가 하시라에서 참치에 약간 학을 떼고 갔잖아. 그래서 그런지 참치가 훨씬 상대적으로 되게 괜찮네. 오늘 스기타상 참치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느꼈던 거지. 또 아까 그 초반에 준비하는 거 잠깐 봤지. 이와시 그 정어리. 요것도 이제 또 썰이 하나 있었잖아 옛날에. 그 웬 할아버지가 옆자리에서 스기타상 이와시가 먹고 싶다. 근데 그날 이와시가 없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울었다. 이 얘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와시만 보면 약간 기대감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난 아까 준비할 때도 오늘 이와시가 나오나? 설마 아니면 이소배 막기를 이와시로 해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니기리로 나오더라고. 근데 이미 비주얼에서 나 약간 불안했어. 왜냐면 저 껍질 사이에 이렇게 그 내놓은 저 칼집이잖아. 거길로 보이는 지방층 두께가 약간 그 실망스러울 수 있겠는데 싶었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큰 문제는 굉장히 비리더라. 나 저 정도 비린 이와시는 옛날에 그 스시 키무라에서 맛보고 처음 맛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원래 요 시마아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스기타상의 시마아지가 진짜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스기타상 뿐만이 아니야 다른 데서도 시마아지가 나오면은 그 코부지메가 좀 너무 빡세게 돼 있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다시마 쓴맛이 좀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근데 이날 요거는 그래도 내가 걱정하던 만큼은 아니더라고. 원래는 그 쿠르마에비가 항상 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고 저 시마아지가 나오길, 원래 보통은 저 쿠르마에비가 나오고 시마에비를 나중에 추가 메뉴로 고를 수 있는 요럴 때가 많은데 그냥 반대로 돼 있길래 약간 왜 그러지 싶었는데 그래도 좀 먹고 나니까 그 화가 좀 누그러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쿠르마에비가 안 나온다는 사실에 약간 삐져 있었는데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맛. 그러니까 시마에비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스기타상에 조금 맛있는 그 시마에비였고, 요즘 저 군한마리 준비하던 거는 우니가 아니고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연어알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 요거 먹고 나서 이제 우니가 나오는데 이 연어알 같은 경우에 내가 요새 늘 찬양하는 그 시마즈의 연어알처럼 뭔가 특별함이 있진 않은데 짜지도 않고 이거 되게 그냥 평범한 연어알 중에서 되게 맛있는 연어알이었어. 그리고 이 타이밍에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 저 영업시간이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저 좀 명확하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찍어왔으니까 궁금했던 사람들은 저거나 한번 보라고. 그리고 이제 우니가 나오는데 원래 우니 나오기 전쯤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남은 게 뭐 우니랑 뭐 안하고랑 요게 있는데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느냐 요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늘 안 나온 거 뭐가 있고 뭐 추가 주문 가능한 게 뭐가 있고 이걸 막 설명을 해주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주문을 받아 한 명 한 명 뭐 시킬 건지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 이날 손님 구성이 조금 특이했어. 세 팀이었거든. 근데 가운데 네 팀이구나. 내가 그 아는 형이랑 둘이 갔고 가운데 3명 손님이 있고 저 끝쪽에 둘둘 이렇게 해서 총 9명. 근데 그 가운데 3명 있는 손님 중에 한 명이 나 그 마츠카와 갔을 때 거기 왔던 그 내 친구의 친구인 거야. 그래서 딱 알아보고 막 인사하고 했거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다 이 아줌마를 안 해. 그러니까 서로 뭐 약속하고 온 게 아니라 다 따로 온 건데 이 아줌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링크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약간 여기를 대관한 것처럼 해서 약간 대빵처럼 있으니까 스기타상도 그냥 그 이분한테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라 뭐 이랬다가 결국 그냥 다 웃어 넘기고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은 이제 스기타상에 하나씩 불러 경매하듯이. 그럼 이제 손님들이 거수를 내. 근데 이런 방식은 또 스기타에서 처음 만나보는데 아무래도 손님들끼리 다 안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친밀해 보였나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거수를 하면은 뒤에 있는 직원이 보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더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근데 이날 또 마침 여름이다 보니까 아까우니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아까우니는 당연히 또 추가 주문을 했지. 왜냐면 내가 아까우니를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그 임팩트 있게 진짜 맛있게 먹었던 아까우니는 스기타상의 아까우니였거든. 근데 이날은 뭐 그런 맛은 안 나고 좀 그 가스 맛이 좀 나더라. 그리고 아무래도 손님끼리 약간 그 안면 있는 손님 있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뜨잖아. 그래가지고 스기타상 이날 좀 수다도 많이 떨고 하셨는데 뭐 이날 나온 얘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오타니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일본인들은 오타니가 진짜 그 존재감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손님이 오타니가 뭐 어떤 오타니가 야끼니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어디 가게였더라 그때, 잠바나리 얘기였나? 그래서 거기를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기타상이 자기도 오타니가 오면은 스시 말고 여기 고기 구워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뭐 그 시마에비가 그 쿠로마에비의 빈자리를 조금 메꿔줬다고는 했지만, 나는 원래 새우 중에서 쿠로마에비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 메뉴에 떡하니 있는 거야. 그래서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지. 또 방금 니기리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안쪽에다가 내장 또 다 받쳐놨었잖아. 근데 또 살 맛 자체는 약간 단맛이 떨어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빼놨나 싶긴 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나고를 먹는데, 보통 이제 아나고 쯔메로 할 거냐 소금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항상 료호, 그러니까 둘 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배불러서 그렇게 못 먹겠더라. 그래가지고 쯔메만 한 점 먹기로 했고,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폭신한 타입의 아나고는 아까 그 왜 구이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맛은 아니더라고. 마지막으로 달걀구이까지 먹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스시야를 잘 안 가잖아. 이유가 한국 스시야들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일본 스시야들 가격이 약간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격이면 그냥 일본 가서 먹지, 퀄리티도 훨씬 좋은데 이랬는데, 요새 일본 스시야들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오더라고. 이게 술 한 잔도 안 하고 그 같이 간 형은 양이 너무 적고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추가도 하나도 안 했어. 나 혼자 추가한 거야. 그랬는데 가격이 이제 둘이서 13만원이 넘게 나왔으니까 나 혼자 8만원이 넘게 나온 거지. 요새 한국에서 좀 괜찮다는 스시야들 보면 30만원이 다 넘어가잖아.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일본 스시야들이 막 한 40만원, 뭐 비싸봐야 60만원 이러면은 그래도 그냥 일본 가서 먹지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걷다가 비행기 값도 계속 점점 더 올라가더라. 호텔 값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뭐 김포안에다 그냥 이코노미로 가도 그냥 60에서 80이야. 그리고 호텔도 뭐 이름 있는 호텔이다 하면은, 난 거의 주말에만 가니까 1박에 뭐 150 막 200 이래. 최근에 진짜 충격 먹었던 게, 나 코로나 전에 그 하얏트 센트릭 갔을 때 한 3, 40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21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저녁 한 끼 먹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그냥 돌아오고 이런 일도 많다 보니까, 뭐 한 끼에 태우는 비용이 이제 호텔 값이랑 비행기 값까지 합치면은 한국이랑 또 갭이 너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는 또 한국 스시야들도 좀 다니게 되지 않겠나 싶어. 뭐 종합적으로 이날 스기타상의 오마카세는 약간 맛에서도 가격에서도 만족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 신앙심이 좀 더 떨어졌다. 그리고 이 다음날 이제 시마즈 가서 되게 맛있게 먹었지. 또 그 기리기리한 디카프리오 오마카세를. 물론 뭐 스기타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가 됐든 앞으로도 텀이 좀 길지 않겠나 싶어.